위험 요소들은 또 무엇일까요? 과연 이번 위기는 어떤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심각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마치 여러 겹의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단식적인 도전 과제들이죠. 먼저 우리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 현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마트 진열대의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장바구니에 담기는 품목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식료품부터 공공요금, 주거비까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끝없이 늘어나는 상황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을 넘어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우리의 구매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파르게 오르는 고금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래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대출을 받은 가게나 기업 모두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뛰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이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자칫하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묶여버리는 현상은 경제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제, 바로 보합률입니다.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입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이는 다시 고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환율 변동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고물가, 고금리, 보합률이라는 쌍포 현상은 마치 세계의 족쇄처럼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 기지나 물류 시스템이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마비되면서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과 텅 빈 공장 라인들이 전 세계적인 생산 차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나 특정 부품 수급의 어려움은 단순히 한두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며 경제 전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실핏줄처럼 얽혀있던 세계 경제의 연결망이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는 한국까지 각국 정부의 부채 증가 역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리는 오르니 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중요한 축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더해 전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역 분쟁, 정치적 갈등과 같은 이슈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 경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열어 담고 있는 듯한 한국. 마지막으로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경색 또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는 급감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 상가들이 늘어나는 모습은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가계 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가 주택 시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경색은 결국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이렇듯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문제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거미줄
훨씬 더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플 외환 위기는 외환 보유고 부족과 기업들이 과도한 단기 외채라는 특정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특정 장기가 병들어 문제가 생겼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에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특정 부위에서 시작된 질병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각국의 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의 강세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위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여러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동시에 침몰하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한두 가지 약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병증을 보이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각국 정부의 정책적 여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며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마치 비상금을 이미 다 써버린 것과 같아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죠. 금리 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지만 이제는 높은 금리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통제들이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또한 과거 위기 때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글로벌 공조가 지금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철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협력과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죠.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를 젓고 있는 듯한 형국이나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결망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과거 인플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특정 병원균에 의한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동시에 침몰하는 팬데믹과 같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복합성과 심각성을 가진 이번 위기는 우리가 아는 과거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복잡하고 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직면한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현재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核心적인 문제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마치 거대한 솥단지 안에서 여러 재료가 끓어오르듯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상고,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삶을 압박하고 있죠. 장바구니 물건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애써 마련한 보금자리의 대출 이자는 숨막히게 치솟고 있으며 해외 원자재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환율마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구매력을 갉아먹고 기업 생산 비용을 증대시키며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致命적인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을 거치며 취약성이 드러났던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특정 국가의 봉쇄 조치나 지정학적 갈등,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까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생산과 운송의 흐름이 끊기면서 전 세계적인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마치 핏줄이 막히면 온몸이 고통받듯 글로벌 경제 혈관은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하니 경제 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을 풀어왔던 결과 이제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향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실탄이 고갈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 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